그 개사하전은 그 서민의 글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뭐이든지 이상하게 상하를 하면 하전은 별로 어려워요. 이 개사도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주자께서 그래요. 그 여기에서도 그랬고 이 개사하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글이 빠진 데가 많아요. 이게 개사 6장 이하에서는 개사하에 6장 이하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사 상은 그렇지 않은데 개사 하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글을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그런데 하전은 어떻든 좀 정리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원래 글을 쓰실 때 그러신 것인가 쩐가 논어도 그러거든요. 논어도 전시편 후시편 보면 전시편이 훨씬 비중이 깊고 후시편은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 개사도 역력하게 그래요. 개사. 그리고 일부러 하로 뺐는가 정답은 모를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 뭐이든지 노래나 영화나 소편 나오면 별로 없지도 보면 여기도 그러신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그래 개사하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네. 주자가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기 개사하전 여기 앞에 보시면 64개는 지시, 상경, 설득, 재정이요. 64개는 상경에서는 64개로 보더라도 상경에서는 설득, 재정의 말은 주역도 상경에서는 건건계로부터 그 함께 이전까지는 그 말한 것이 참 정돈이 잘 때 있는데 이 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하경 가면은 변난 동동기연을 함께로부터 기대미제께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64개 배열 순서도. 그 주자가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주용 64개에서도 상경, 하경이 그러더니만 개사도 그래, 개사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개사도 야여차라 개사도 또한 이와 같다. 지시 상견은 호간이요. 단 개사 상견은 참 보기가 좋은데 하계는 변물예니라 개사 하 부분은 곧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다. 이렇게 해서 주역도 사실은 그 상경 하경으로 나뉜 부분하고 개사도 상하로 나눈 부분에 이 하의 부분이 조금 상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개사하 제1장을 보시면 이 장에서는 괴효의 기륜이라 하는 것은 괴효에 쓰여 있는 기륜의 기준은 어디를 잡냐면 유이준호 성인지 조하와 여성인지 공업이하라. 천지의 조하의 기준을 둔 것이요. 두 번째는 성인의 공업에 기준을 둔다 해서 천지의 조하와 성인의 공업에 준하여 기준이 쓰여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제1절은 이 10절까지로 이 글이 많이 나왔는데 이 글을 우리가 항상 한번 다른 것은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모르겠고 이 항상 한문의 문장 구조의 원칙 하나가 뭐냐면 수미상관법입니다. 항상 앞부분하고 그 마지막 부분은
서로 관통되고 있는 것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동양책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주역 여기 부분도 그러하고 다른 데도 거의가 그렇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쓰인 글자하고 뒷부분에 쓰인 글자가 달라요. 달리긴 달리지만 의미는 상통해요. 그 수미상관법으로 보시면 쉬워요. 특히나 육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자 도덕경도 마찬가지예요. 노자 도덕경도 그 짤막한 글이라도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가 연관성이 커요. 그게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도 네7편 보면은 앞에 부분하고 끝 부분이 문장이 달라서 그렇지 그 연관성을 갖고 글이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1절을 보시면 8궤가 성렬하면서 상은 그 가운데로부터 있어가지고 바로 이 8궤에 있고 그 다음에 64궤가 만들어진 것이 제1절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딱 봐보시면 뭘로 되어 있느냐, 주역을 가지고 활용해서 성인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로 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앞에 부분 보고 뒤에 부분을 보시면 글이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64개를 통해서 64개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기에 성인이 이러한 활용을 가지고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 논지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수미상관법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서 가운데의 도막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보시면 64개라고 하는 주역이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성인이 이렇게 써먹었다 이것 아닙니까, 마지막 장이.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이 글을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1절이 8궤가 나이 그게 이제 작은 소행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이 중기면 88은 64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행도로 괴가 만들어진 행성의 차례를 말해놓은 것이고, 8궤가 있고 64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음양 강유가 서로 유행을 하지요. 상추하면서 서로 밀어가면서 음양이 서로 밀어가면 밀어간 데에서 변화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는 글을 써가지고 바로 거기에 효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64개가 있으니까 제2절은 64개의 전반적인 것은 바로 괴효의 하나의 강유일 뿐이고, 그 강유가 서로 변천하면서 괴효의 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괴효의 용 또한 괴효상에서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역에는 64개가 있고 64개는 모두 음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앞에서 한 말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 절 가면 바로 그 문장을 개사가 글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주역에 글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역은 뭐 때문에 글 썼느냐,
점을 치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기륭혈인이라고 하는 것이 괴효지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기륭혈인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서 말한 개사죠. 글 써놓은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동하는 데서 나온다. 이게. 그러면 이 괴효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하는 변체에서 나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주역점은 어디서 치게 되냐면 효에서 치는 거예요. 이게. 변동체에서 보니까. 다시 보면은 강유자나 입본자야오에서 강유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근본을 세우는 것인데 그 근본이 뭐냐? 그게 정위다. 일정한 자리다. 여기는 자리로 볼 때는 일정한 자리고 그 자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일정한 자리 속에는 괴가 존재해서 반드시 하나의 사건의 지위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의 그 자리라면 효라는 것은 뭐냐? 사건의 시간 따라서 나타나는 기륭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시라고 하는 것은 호한종시라 서로 음양이 변화하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사건 속의 시간의 시종이에요. 처음으로부터 끝나는 시간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괴와 효에 가지고 있는 항상 그 두 곳의 문자예요. 자, 그래서 입본과 추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장에서는 사일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공간적 개념에서 처리하니라고 위자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효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정이라는 것은 바른 정자하고 떳떳한 상자 뜻이 있어요. 이게. 기륭이라는 것은 정이 바로 어느 한쪽이 이긴 것이에요. 양쪽 다 이기고 양승양패는 없어요. 두 쪽 다 이기고 두 쪽 다 동시에 패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한쪽이 이긴 거예요. 어느 한쪽이. 그래서 기륭은 정승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정이 승하다 이 소리는 길시의 무용이라 그래요. 기갈 때에는 흉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정승이에요. 승흉이에요. 이건. 그리고 흉시에는 무길이에요. 흉한 때에는 좋은 일이 없어요. 이건 흉한 것이 길을 이긴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사건과 시간 속에는 기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해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나타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주역 속에는 기륭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천하지도는 정관으로부터 천하지 동까지 해서 정부 일자라고 하는 것은 동변이 무궁하다를 말하고 있어요. 동하고 변화는 끝이 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변화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역의 원리는 하나에서 만개를 내고 만개는 다시 하나로 귀라는 온대걷기에 그 논리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마음법 귀일하고 똑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법은 귀일이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일생마음법이에요. 하나는 마음법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7절 가면 그 하나의 이치가 뭐냐? 정일지리가 하나의 이치가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천지의 원리에 속하는 건데 천지는
간이뿐이 없다. 이건 주역 개사 사항에서 나온 말이죠. 간단하고 쉬운 것뿐이 없다. 자, 그래서 주역은 수많은 것이 하나로 귀결되고 그 하나는 결국은 간이 두 글자로 나타나는데 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8절로 가면 결국은 효상은 천지의 이간도리를 상징한 것이다. 이게. 그리고 효상이라는 것은 동화대 형체가 없으면 내면이고 기륜이라는 것은 나타나서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적인 바로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내외를 쳤지만 사실은 내외를 쳤지만 이게 앞에서 말하면 형이 상과 형이 하학의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주역이었다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인이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단 썼지만 천지의 대덕이 생인데 이걸 가지고부터 해 나가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인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주역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로 응용한 거예요. 결국은 위재재 위인재의 네 글자는 결국은 뭐냐? 주역을 통해서 천하에 조처하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촌에 있는 분이 주역대로 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역의 원리를 어느 정도 영향을 펴겠습니까? 자리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펼쳐지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 뜻이에요. 유성인지덕, 유성인지. 예전 사람들은 성인의 덕이 있으면 성인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육아의 도통지전으로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느냐? 공자 이전 주나라 문왕무왕까지. 성인지덕, 성인지위 딱 그래요. 그래서 성인의 덕을 갖추시면 성인의 지위는 당연지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의 문왕무왕까지는 성인이 통치자이자 동시에 뭡니까? 교육자예요. 그게 정교일치 시대예요. 정치와 교육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게 도통재상이에요. 그래서 도통은 그때 당시만 해도 벼슬 있는 소위 천자의 자리로부터 연결됐던 것이에요. 육아의 도통이. 그런데 정치하고 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공자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나갔고 소위 교육이라고 하는 철학은 철학자로 내려오면서 도통지전이 이제는 제3자로 간 적이 없어요. 공자에게는. 공자 밑으로는 다 학자로 도통지전이 계승돼 내려오지 않아요. 그건 도통 제하 시절. 도통이 위에 자리에 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제하의 학자로 내려와 버린 것이에요. 바로 여기의 개념은 도통 제3시대를 준해서 써놓은 것이에요. 도통 제3시대. 천지처럼 큰 덕을 갖추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인은 성인의 자리를 갖죠. 거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성인은 세 번째 갖춰야 할 게 뭐냐? 정치를 하려는 소위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이에요. 마음만 있고 쫄쫄 굶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나는 마음을 다 했는데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물신양면이에요. 마음도 귀중하지만 외적인 물건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 다음이 재물제자예요. 이게 사람은 마음만 갖고 모든 일 다 통합니까?
그거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의라고 하는 게 필요해.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뭐 하는 데 필요한지 아십니까? 재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의는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주역을 통해서 성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로 넘어가는 구체적 사항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 글의 마지막하고 처음 부분을 딱 봐보면 어떻습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64개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성인이 이러한 5단계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역 개사 하전을 시작하면서 통째로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개사 하에 제1장 보시면 이건 소행도 대행도라 해서 펜으로 그려진 도표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 생성도거든요. 그것이 49쪽에 있는 것입니다. 법기 64개 그 도표 있죠. 그게 이제 8궤는 46쪽에 있고요. 이건 소행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기 8궤 차별지로 이것은 8궤라고 하는 것은 소행도, 작은 도표고요. 49쪽에 있는 것은 그것이 그 대행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64개 나열되어 있죠. 그걸 대행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도표를 다음에 참조하시면 이 부분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문을 보시면 8궤 성열하니 8궤가 열을 이루니 해서 건 1로부터 곤 8까지 쭉 나열되어 있으니 이 말이죠. 나열을 이렇게 해서 차례로 순서를 이루고 있으니 상제기중의라고 해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궤의 상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궤의 상에는 바로 궤상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서 건이 전, 곤이지 이런 하늘이니 땅이니 산이니 불이니 이런 궤상이 붙게 되죠. 그리고 인의중지하니라고 해서 인하여 이 8궤로 인하여 중복을 하니까 8864가 됐죠. 그러니 6효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나니라고 합니다. 성열이라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런 나열을 성취하고 이루고 있다라는,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46쪽에 보셨다시피 건일, 태이, 이산,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파르, 유로, 횡으로 그려져 있는 1에서 8까지의 순서의 차례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궤의 형체이다. 인이 중기라 하는 것은 위 각인 일궤이 각기 하나의 궤로 인하여 이 8궤 차례로 가져야 8궤를 차례대로 그 위에다 놓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4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효는 6효라. 기중이 이후에 이미 거듭하고 되니까 궤에는 6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8궤와 64개가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2절은 64개 384호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자연히 그건
괴효의 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효의 용이 바로 괴효상에서 설명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강유가 상추하니, 강유는 음양이죠. 음양이 서로 미뤄가면서 운행하니 변제기중이요. 변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유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유를 딱 바꿔가지고 1월 상추해보면 쉬워요. 이게 해 뜨고 달지면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적게 보면 사계절이고 점점 확대해 보면은 24계절이라든지 365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듯이, 자, 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개사원이 명제하니 그 변화를 상징화해 가지고 변화의 속을 글로 써놓으면 괴사효사가 되죠. 이게. 거기에 글을 묶어서 명명하니 거기에 맞게끔 이름 붙이니 이 소리죠. 글을 붙이니 동제기중이라 동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강유 상추하여 강유가 서로 미뤄가면서 괴효지변이 괴효의 변화가 왕래 교차하게 오고 가고 서로 교차가면서 무불가견이니 가히 보지 못할 바가 없이 바로 음양의 변화를 볼 수 있으니, 성인이 인기여차히 개개지사하여 성인이 그 이와 같은 음양의 변화로 인해서 이 소리죠. 음양의 변화로 인해서 모두 거기에다가 글을 묶었다 이 소리입니다. 글을 썼다 이 소리죠. 글을 묶어서 글 내용이 뭐냐? 글 쓴 내용이, 주역은 글 쓴 내용이 기륭 밝힌 겁니다. 그 기륭을 명명하여 기한이 나쁘니 우리 명할 명자는 명명 그러죠. 그런 이름을 붙여놓으니, 즉 점자소치에 점친 사람이 만나는 바에 당, 동지, 효상도 그 동한 효상을 당함에 있어서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변동의 효를 가지고 기륭을 점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주역점에 나오는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역점은 4개일 뿐이 없습니다. 기륭해린입니다. 이게. 이 주역점 딱 4개 가지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아시다시피 기륭은 좋고 나쁜 극단적인 거라면 회와 리는 중간단계라고 했잖아요. 소위 반길 반용법이죠. 반은 길하고 반은 흉한 거죠. 이게. 길에서 흉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 린, 나쁜 데에서 좋아하는 길로 오는 과정에 있으면 회. 이렇게 해서 완전 기륭과 반길, 반흉이죠. 반은 길하고 반은 흉하는 중간 노선에 있는 것 2가지인데, 무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고유하는 글이에요. 무구 2글자는. 그래서 선보가 그래요. 항상 그 무구 나오면. 이렇게 잘하면 그 잘못을 보완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 소리지, 그건 점사가 아니에요. 그건 고면한 글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주역점은 기륭의 해린 4가지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륭해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나 추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지 않아요. 춘추는 반은 덥고 반은 추운 계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회와 리는 그 관계 속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추나 추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나초동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동자는 해 뜨고 해진 데서 나옵니다. 천지 변화는 1월에서 뿐이 안 나온 것입니다. 이 해와 달이 이게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거기에서 이 변동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륭해린이라 본의에 보시면 기륭해린이라는 것은 개사지 소명야라 모두 이것은 괴사교사의 명명한 점사입니다. 연이나 필인 괴효지도 이후의 견이라 바로 그렇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는 어떠느냐 반드시 괴효의 동함으로 인한다 이 소리는 우리가 시초점을 쳐가지고 그 괴의 변한 효를 만났을 때 그 효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에 사절은 강유자는 입본자야오 강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딱 근본이라는 것이 뭔 글자로 있다 바뀌느냐 정의로 바뀌어요. 일정한 자리로. 이게 근본문자 뜻이에요. 경문이 이해가 안 되면 주로 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일정한 자리가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일정한 자리는 지금은 일정한 해의 자리가 뭐냐 낮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강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근본의 자리를 세운 것이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정한 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자리에 있지만 그건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변통이라 하는 것은 뭐냐?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의에서 일강 이류는 가교 정의하고 하나의 강과 하나의 이유는 일정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지금은 해가 떠 있으니까 반대로 달은 반드시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정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자리가 가만히 있느냐? 자차이피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시간의 변화죠. 이것이 변이 종신이라 변해서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음양의 변화는 이처럼 변화하면서 괴효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기륭자는 정승자야니라고 하죠. 기륭이라는 것은 정이 바로 한쪽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 정승이라고 할 때 정자 뜻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바를 정자, 정의. 그리고 하나는 영원히, 언제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갖는데 물은 이기 소정으로 이상자라 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올바랐을 때, 가장 정직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정자에다가 상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지사는 이 세상 일은 비길적 흉이에요. 길한 것 아니면 흉하고 비흉적 길이에요. 길한 것, 흉한 것 아니면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적당하게 섞인 게 없어요. 예.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절충론을 가지고 봐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군자 아니면 소인이고 소인 아니면 군자지. 그 군자 소인 절반쯤, 반소인 반군자 없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꼭 글을 버리냐?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이 군자라고 하는 것이 일생을 통해서 군자도 있지만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군자의 마음을 먹을 때는 군자고 조금 전에 군자가 소인 마음 먹을 때는 소인이지. 그 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그거 적당히 괜찮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못한 건 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혼합돼 있어요, 이게. 이건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사람 소개가 군자일 때도 있고 소인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인의 마음을 내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 군자니까 그건 군자의 마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기가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 정말 평상시에 사람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한 점을 좋아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 대학에도 나오듯이 호의지기야, 좋아하면서도 그 잘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군자로 그건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잘한 건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군자 소인이 딱 갈라져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걸 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일생을 놓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한 시간과 하나의 일을 갖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놈도 군자다운 일을 하면 그때는 군자다운 일로 치고 해야죠. 그건 이와 같이 우리의 기륜 개념이, 주역의 기륜 개념을 우리 인간에게 놓고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절충론을 갖고 있어요. 적당하게. 그게. 그러니까 이놈이 반선반악이에요. 반쯤은 선하고 반쯤은 악하고 그게 인격화되면 반군자 반소인이에요. 이게. 그런 법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이 정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 뜻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서로가 이기면서 이 말이죠. 사람도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지난 일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이놈 마음이 변화스러워갖고 그게. 그래서 길한 일이 있다가 흉한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선량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다가도 또 마음이 또 좀 잘못 가갈 때도 있죠. 그러다 또 다시 속철해서 또 왔다 갔다 그네 뛰듯이 하다가 어느 날 떨어지면 이제 옛날에 앞에 가는 거지. 그거 계속 하면 좋죠. 그거. 근데 어디 쉽습니까? 그것이 논어에도 말한 1월 1일 1월지언이라는 게 그겁니다. 3월 부인이라는 게. 어느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좋은데 군자집 갔다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군자집 갔다가 그 소리 갖고 바꿔 말하면 한 달에 한 번 좋으리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항상 떠 있는 태양처럼 그렇게 살면 좋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도 쓰면 순회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지도는 정관자야오, 천지의도는 정관자야오 할 때 정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바른 걸로 보여준다는데 이것도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지도가 정관이면 모든 것이 바른 것으로 정도를 삼아서 그게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용에도 분명 말했잖아요. 천지지 대야에도 인유유 소감이라. 천지처럼 위대한 것으로도 인간에게 유감을 산 바가 많다고. 뭔 놈의 정답이에요, 정답. 상선벌악이면 죄진 놈은 그날로 쪽쪽 뻗어야 되는데 뻣뻣이 잘만 살아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극진한 부분으로 가면 그런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의 극진한 부분으로 가면 중용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어딘데 큰 걸로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널리 또 보편적으로 보면 지구가 생긴 이상 지금까지 추나추더니 반듯하게 온 것만 해도 이처럼 잘해준 것도 없죠. 매듭 말년을. 1월지도는 정명자에서 정자냐 다 그랬죠. 정이 밝은 것이요 천하지동은 정부일자여라. 천하의 모든 움직임은 여기에 이제 그 동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천하지 동자가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게 만수초고 만변차 만법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동자는 무수가 나오죠. 한없는 일들이죠. 한없는 일들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바로 하나의 도리로 항상 귀결되는 떳떳함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바꾸면 한일자로 쓰는 데가 육아의 말로 하면 뭘로 바뀝니까? 그게 이리관지 아닙니까? 이리관지. 논어에서 말하는 이리관지의 일자 뜻이 그 뜻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리 많아도 하나의 마음으로 다 관통한 거라고. 그게 이리관지 뜻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여기에 이 세상의 움직임의 일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도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숨 쉬고 계시고 숟갈질 하시니까 그 숟갈이 똑같은 것 같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밥숟갈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사는 똑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닮은 사람은 있어도 30몇 억의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놈은 쌍둥이도 똑같은 놈이 없네요. 이 세상 현상에는 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 현상에는 같은 걸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거 같으지만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녁마다 술 드셔도 똑같은 양 마셨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천하지도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이 세상 일은 수없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공자의 말씀으로 말하면 다 하나의 마음으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일이라고 하면 일이라고 치는 것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보여줄 시자의 뜻이고 천하지동은 기변이 무궁이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나 순리적 길하고 그러나 이체를 따르면 길할 것이요 영리적 흉하나니 기 소정이 상자도 그 올바르면서 영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결국은 뭘로 귀결되느냐. 기력이 있지만 결국은 이치입자예요. 이게 하나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이치는 한 마음속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공적해서 이리관지라는 문자를 쓰신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의 이치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의 이치가 복잡해 보면 사람들이 죽어볼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의 이치가 근본으로 대변되고 근본의 이치는 쉽고 간단한 음양의 원리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건은 확연하니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니 시인이요 사람들에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쉽게 이러한 걸 보여주고 곤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너진 퇴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그 여성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쓰러질 퇴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남자만 만나면 그 옆에 기대고 그냥 살아본 것이 요거들 걸 말인데 요즘은 남자가 기대고 살긴 산디 그래서 이 글자 쓴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지하고 거기에 몸을 맡겨버렸다 뜻으로 이제 이자 쓴 것입니다. 그게 마치 무너진 것처럼 그쪽으로. 그래서 그 순종한 모양으로 쓴 것입니다. 형용사를. 바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간단한 것을 보여준 것이 권계에 그렇게 모두 거기에 휩쓸려서 휩쓸린 거 아니라 마치 몸을 기대고 그쪽으로 몸을 부려버리듯이 하는 거 이게 순종하는 모양으로 썼답니다. 확연은 건장하는 힘차는 모양이요 퇴연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모양이니 바로 이것이 천지가 보여주는 바로 도리가 이간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한 도리라고. 바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야자난 효차자야오라고 해서 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양이고 음양은 뭐냐 이간돌이다 이렇게 해서 2차자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천지의 이간돌이를 본받아 가지고 글을 써놓은 것이고 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도리를 형상화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괴와 효에는 음양뿐이 없는 것이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쉬울 이자하고 간단할 간자를 바로 글로 써놨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는 주역 보면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는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잘 말해줬다 이 소리입니다. 병 주고 약 준 소리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그 소리 아닙니까? 효란 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걸 상징해서 써놓은 글이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보니까 쉽긴 쉽네요. 자. 차는 위 상문 건곤 소시질이라 위의 문장의 건곤에서 보여준 바의 이치다. 효에서 말하는 기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양이죠. 홀수 짝수니까요. 음양의 핵과 괴지 소식은 이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소식이 어떻느니 그러지 않아요. 소식은 음양의 소멸과 생식을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식이라는 것이 뭔 일은 좋은 일이 있고 뭔 일은 나쁜 일이 있냐고 그것이 소식입니다. 이 소멸된 것은 나쁜 거죠.
생식되면 좋은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소식이 좋고 나쁜 기별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소멸과 생식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한쪽이 소멸되면 한쪽이 커나가고 한쪽이 커나가면 한쪽이 소멸된 거죠. 야, 그게 소식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소자는 소멸이고 식은 생식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놓고 쓰는 좋고 나쁜 소식이 되겠죠. 그래, 괴지 소식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던 바와 같이 음양의 소멸과 생장의 관계죠. 결국은 그것은 소이효의 상징이라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은 동원이하고 표상이라 하는 것은 내면에서 움직이는 것이오라고 해서 내면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소식이라든지 변화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고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기륭이라는 두 글자로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이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업은 하는 일은 현오 변하고 변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성인의 마음은 문장으로 나타내서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자는 시괴지 중이요 바로 시초와 괴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외라 하는 것은 시계의 외적으로 나온 것이고 변은 동호 내지 변이요 내면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말하고 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자하고 사자는 이 말을 바로 밑에 줄을 보시면 성인 건공 이법지 보는 성인이 공업을 세우시는 근본은 인 효상지변이 현이요 효상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 보여주었고 사는 뭐냐 성인 무쇠 강민지정은 성인께서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백성을 좀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이런 노파심의 정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기륜이라는 정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과 살아남는 의미가 보완하면 좋을 것입니다. 천지지 대덕할생이요. 자, 천지지 대덕할생이라는 말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천지에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이. 그런데도 천지는 뭐니 해도 만물을 낳아주는 마음만큼 큰 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합니다. 천지 생물지심이 바로 인간으로 오면 뭐가 되느냐 하늘에 있는 천지 생물지심이 인간에게 오면은 어지린자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생물지심이 인간 본성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큰 거거든요. 사람 본성에는 분화를 여러 가지가 많죠. 수 없는 인간의 그 원리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인간에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왜 크느냐? 천지 생물지심을 받아서 나온 것이 인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크고 포괄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천지 대덕할 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느냐? 천지의 대덕은 모든 만물을 낳아주듯이 성인이 가져야 할 대덕이 뭐겠습니까? 글자만 바꿔보면 천지지 대덕은 성인지 대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글만 딱 바꿔버리면 간단한 논리구조예요. 그래서 성인지 대보는 성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천자 자리라고 그랬죠. 천자 자리에 그 귀중한 걸 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전제가 방금 나오는 대덕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인지 덕, 성인지 위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간질의를 통해서 쉽고 간단한 도리가 전체가 뭘로 귀결되느냐, 천지 만물을 내주는 덕이다 이 소리예요. 천지지 대덕은 성인지 대덕으로 바꿔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골의 이간질의를 덕을 갖추시면 천지지 대덕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바로 이것이 성인의 천자자리 갈 수 있는 전제적인 자격이에요. 이게 1차 자격이에요. 성인이 대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덕을 가지셨으니까 반드시 지위가 있어야죠. 대덕자는 필득격이라 큰 덕을 가지시면 반드시 지위를 얻어야죠. 되죠. 그게 인지 대보할, 성인지 대보할 위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성인지 덕, 성인지 위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이 흑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천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왈인이요. 어진 마음이 있어야지. 바로 이것이 천지지 대덕을 가지고 백성한테 베푼 것이 어진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만 갖고 된 거 봤습니까? 이거 그 성인들은 돈을 막 죄악시하고 막 원망의 창고처럼 생각. 그건 잘못됐을 때 말한 거지. 하이 친곡을 뭘로서 보면 사람 모아야 되냐? 재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식상제라고 해서 정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입니다.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에 논에도 나오다시피 식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식상제라고 할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거예요. 바로 이 상제는 죽은 자에게 대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예전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생각은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아이 죽으면 뭔 돈이 필요하냐고. 물론 필요 없죠. 죽은 자는 필요 없죠. 근데 죽은 자에게 제사상이라 챙기려면 그 몫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물이라는 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 재물이 있으면 막 부정의 어떤 것처럼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쓰는 거지. 그게 인자는 이재발신이라 어진자라는 것은 재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 대학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맹자의 모든 정치는 선경제예요. 경제가 우선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면 이제는 돈이 생기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르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경제 후 도의의 방법이에요. 맹자가 그렇게 지향했던 왕도정책. 그래서 재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리게하며 재물이라는 걸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하고 돈이 있다 보면 백성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잘 쓰기가 그 힘들거든요. 그것이. 그래 백성들이 좀 잘못된 대로
백성들이 그릇된 일 하는 걸 막아주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잘못되지 못하고 잘못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 계도하고 그 재물을 관리한 것이 오해불자예요. 이것이 바로 성인이 할 일 아닙니까? 성인이.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덕과 지위와 인과 재물과 오르르자로 연결한 거예요. 이게 엄청 현실적인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공허하고 비현실적으로 넘어간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게 너무나 고결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선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고지리를 분잡을 시키란 말이 있긴 해요. 시경 9절에가 장사 속에 장사하는데 남긴 이속을 군자는 알면 안 되는 거라. 거기에 마음이 자꾸 끌리니까. 물론 그런 말은 있지만 예전에 그 선비들이 그 가쓰고 시장판 자체가 수치였네요. 그게 그런 일이 아니다. 아니 시장도 안 가본데 뭔 놈의 정치를 그 누구가 치러 아니 뭐 전철비가 얼마냐께 뭐 30원이라든가 몇십 원.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무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역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본에 보시면 금인지 말인지는 그 어지린자 쓸 때가 다른 책에는 사람 인자로 쓰여 있어요. 얘는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와린의 인자는 근본의 자기 니은을 오늘날 책에는 어지린자로 쓰여 있는데 여시 종고라 여시는 옛날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어지린자로 쓴 것이 옳아요. 소위 비중이면 백성들이 없으면 망여수반이라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바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근본이 뭐냐? 경제예요. 경제 과사 이게 경제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이 나라가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 1장이라 본인의 차장은 괴효 기룡 조화 공업이라 괴효 기룡과 조화의 공업을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사하 2장은 글은 많은데 그 의미는 크게 별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점이 아니고 먼저 알아놓으셔야 할 것은 성인께서 바로 모든 도구를 만드는 것들이 주역의 상을 보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에 모든 인간 사회에 사용하는 도구나 제도는 주역의 괴상 속에서 근본을 두고 만들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부분으로 아셔야 할 것이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미상관법이라는 걸 놓치셔서는 항상 안 됩니다. 여기에 괴가 13개의 괴를 인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상했다 했는데 제1절에 보시면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제1절을 보면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부분을 보면 뭘로 글이 되어 있느냐? 끝부분을 보면 결국은 뭘로 끝나냐면 문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자로. 바로 이 글은 뭔 뜻이냐면 복희씨가 팔괘를 처음 만든 것이 문자의 초기로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자의 초기가 글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 글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백성들의 이 결승이치라고 해서 결승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결승문자니까요. 그 끈앞으로 지금도 뭐 결승문자 쓴 사람들이 있대 보니까 조금 저런 데가 바로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 바로 이 문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여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기상상법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도구를 제정하는 것은 주역 상에서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사람 사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 간단하게 보시면 제1절은 복희씨가 주역을 만들어가지고 이에 현미하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를 다 주역에다 담고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역이라는 것이 뭔 책이냐? 모도지서야 이 세상 모든 도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복희씨가 만들어 놓은 팔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가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먹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렵시대잖아요. 수렵시대. 그것이 두 번째가 수렵을 하려면 그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농경시대 오기 전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수렵시대에 사냥을 했다라는 것이 자는 내게 선식교냐라. 선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좋게 말하면 요즘은 선식이라면 신선한 음식을 선식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날 음식을 선식이라고 하네요. 날 음식을. 날 것으로 그냥 먹는 것들을 선식이라고. 그러니까 수렵시대 초기에는 불도 없었기 때문에 꼬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날 것으로 먹었다. 그 말이 원래는 선식으로 출발하는 거네. 그게. 바로 그런 선식의 연원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먹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게 수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복희씨가 그러니까 복희라고 하는 것이 포이라고도 하고 복희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길들일 수 있었다 해서 복희 아닙니까? 굴복시킬 복자하고 희생이자를 써서 복희라고 하는 말이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복희가. 포이시라고 할 때는 이 포자는 포죽간 포자 뜻이에요. 포죽간에다가 동물을 잡아놓고 먹도록 해줬던 사람이다. 그럼 이제 포이시. 복희시 하면 동물을 길들였다 이 소리가 되고요. 그래 이제 복희시가 이제 죽고 나면 글자 그대로 신롱시가 중국 신화시대에 있어서는 농경시대로 접어들어서 글자 그대로 신롱이죠. 그것이 립식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사람은 곡식을
키워서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생기고 나니까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먹는 것과 재물이 생기게 되고 식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생민의 근본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신롱시대가 두 가지를 여기서 쳤는데 농경사회로 접어들고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고 밥 먹고 살다 보니까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자의 시장이 신롱시대에 생겼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고 나면 신롱시가 죽고 나면 복희 신롱이 끝나면 황제로 넘어오는데 황제 시대에서부터가 이게 인본 사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복희시나 신롱시는 반신 반인입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복희시는 사신인수, 뱀 몸통에가 사람 머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리스 신화 같은데 보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말에 사람 머리. 말 꽁지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롱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인신우수. 저 같은 사람에다가 머리가 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롱시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희신롱 시대만 해도 인신자유 시대예요. 인간과 신이 뒤섞여서 사는 시대예요. 그게 인간으로 인간이 통치된 것은 황제시예요. 그런데 이 황제시부터가 인간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인류사의 전쟁은 또 황제시대부터 나오네. 그게 그 인간은 좌우지간 인간이 통치하면서부터는 한바탕씩 싸워야 직선이 됩니다. 그 힘있고 이기면 좋죠. 져가지고든 쳐가지고 뺏겨서 기분 나쁘지. 예. 그래서 이제 5절 가면 황제 시대로 가면은 이제 황제 헌원시로 넘어가면서 그 황제 헌원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헌원이라는 것이 난간원자 그 수레 원자하고 수레 원자 쓸 이유가 그 수레 만들 때서 황제 헌원시입니다. 그 인간의 그 도구를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중천지운하고 중천의 운수가 열리고 변홍황제속이라 홍황 혼돈 세계가 바뀌어요. 이 황제 때부터. 그래서 인간 산 사회가 뭘로 바뀌느냐? 주통이 민불저어서하고 배를 만들어서 통행하니까 백성들은 물에 장애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배가 통함으로써 물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는 소와 말을 탐으로 해서 백성들은 육지가운데 피곤하지 않으니까 이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전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기계 없이 짐꾼 지고 전쟁하러 가라면 몇 리 가겠습니까? 그 아무리 기운 좋은 놈이라도 못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흥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 타고 말 타고 해서 이게 약간의 이 사람들의 문명이 서서히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도둑나누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흥리적 필요 방한지섭이하라. 이익이 창출되니까 이 말이 흥리 아니에요. 이런 이익이 창출하니까 이제는 손 안 대고 코프로 나오죠. 그거. 그래서 이제 도적의 방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흥리 이양기니하고 그 이롬이 일어나면서 내면으로 모든 걸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있나죠. 사람은 없을 때는 잘 살다가도 있으면 그럼 욕심이 붙어가지고 어머니도 해야 되지. 자꾸 좀 그런 거 있죠.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요. 서로의 반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활 만들고 화살 만든 것이 결국은 천하의 대의를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인데 대의만 바로잡으면 좋은데 이런 것이 대의 잡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뺏으러 간 것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서서히 사람들이 동물 속에 살고 노지에서 살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해지면서 집을 짓게 되게 되고 집을 짓고 나면 사람이 살아생전에 편히 살아야 되고 죽은 사람도 고기 이제는 보내주고 이러면서 왕도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2절에 왕도의 시작으로 이렇게 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혼원시를 끝나고 유훈 시대를 거치면서 왕도 정치가 펼쳐졌다 이렇게 글을 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3절을 보면 상고시대에는 민순사관이러니 사실은 이 계약서가 발전하는 거 그거 나중에 사단을 맡겼다라고 하는 일인데 옛날에 저게는 백성들이 순박하고 하는 일이 적다 보니까 문서가 필요 없죠. 근데 후세에는 사람들도 변하고 일도 많다 보니까 이 결성으로도 뭐가 잘 안 다스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서류만으로도 활송으로 부족이 지대하라. 그래서 서희기지는 공유망야오 그래 글을 써갖고 기록해 놓은 것은 유망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해서 적어놓고 개의험지는 문서로 해서 딱 증언을 해서 도장 찍어 놓은 것은 뭡니까? 서로 속이는 것 속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관들을 모든 문서와 공문서로서 그 사람들의 공과 그 사람의 잘잘못과 진실과 거짓을 고증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또 노자 도덕경의 말대로나 서로가 속이지 말자고 대박 만들어 놓고 말 만들어 놨더니 이놈의 장사꾼들이야 그놈을 갖고도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게 서류로 해서 속이지 말자고 해놨더니 서류로 이제 사람 속여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이 글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